메모리 시장의 파이는 커지는가? 당연히 커진다. 그러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새로운 먹거리 하나가 생기는 건데, 문제는 누가 이렇게 엔비디아가 설계한 요걸 누가 충족시켜 주느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 텍의 운명을 가를 수 있어요. 그죠? 이번에 HBM 생태계에서 삼성전자가 물을 먹어서 이게 주가가 저랬는데, 이제 여기서 반전의 기회를 잡을지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여기서마저 삼성전자의 추격을 뿌리치고 엔비디아의 설계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건 지금부터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그 전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첫 번째 차지하고 또 수출에서 한국을 먹여 살리는데 가장 영향력을 많이 비중이 높은 반도체 쪽에 새로운 어떤 동향이 있어서 설명드리려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걸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반도체 쪽에 새로운 먹거리가 생길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AI 때문이에요. 역시 AI 때문에 반도체 쪽에 지금까지 HBM이 아주 큰 먹거리였다면, HBM은 서버용, 이제 클라우드 센터용 이런 쪽으로 주요 수요가 이루어지는데, 이 소캠이라는 이 새로운 반도체 어떤 그 표준, 제품 표준 요것은 이제 추론용, 여기에 그 다음에 엣지용, 개인 PC용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갈 제2의 HBM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단독 기사여서 이제 많이 지금 시장에 회자되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기술이 계속 진보가 된다면 아마 조금 지나면서 여러분 그분들께서 증권사 페이퍼나 혹은 뉴스에서 이 소캠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캠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요 위에 있는 타이틀만 보면 개인용 AI 슈퍼컴, 특수 메모리, 소캠. 말이 특수 메모리지 이건 그냥 PC용 HB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세스에서 젠슨 항이 AI PC, 디지츠 후속으로 뭘 만든다 그랬잖아요. PC가 이런 PC가 아니고요. PC가 요만해요. 손바닥만한 PC. 요거는 이제 AI 추론용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중지만한 크기에 새로운 반도체 메모리 스틱이 개발이 돼서 여기 활용이 될 건데 이게 소캠이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용 슈퍼컴이 필요해질 거고 서버용은 HBM, 엣지용은 소캠, 투트랙으로 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새 요 기술 표준으로 인해서 반도체 메모리 업계가 지각 변동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공부를 더 해봤어요. 이건 제가 수업하는 그분님들께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거가 이 수가 나오고 난 뒤에 이제 반도체 섹터가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어요. 하이닉스도 그러고 삼성전자도 오르고 있고, 여기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좋은 이유는 대만의 트렌드포스에서 낸드 가격의 전망치를 좀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 쇼캠이라는 이슈가 있고, 최근에 또 그 삼성전자의 전형연 이 반도체 부분 사장님께서 엔비디아를 찾아가서 젠슨항과 만났다는 뉴스. 그래서 아마 HBM3E의 컬 테스트를 드디어 통과했을지 모르겠다는 어떤 기대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사고 있는데 3조는 사서 이번에 소각을 했고 다시 3조를 5월 20며칠인가요? 10며칠까지 이게 3조를 사서 그 중에 5천억은 임직원의 성과 보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거는 다음에 공시하겠다 이랬어요. 그런 수급적인 이유. 지금부터 3조를 영업일로 따지면 거의 한 70일 정도에 나눠 산다는 거니까 제법 많이 사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도 그랬고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그 짧은 시간 내에 3조를 샀어요. 주가는 별로 안 올랐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도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반도체 쪽에 어떤 그 매기가 붙으면 지수가 올라가죠. 그죠? 주가 지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2600까지 올라가서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오르는 이유 중에 이제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요거는 쇼캠은 이번에 이제 단기적인 어떤 주가의 모멘텀 이런 쪽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거니까 우리 그분들께서 이제 빨리 학습을 해갖고 있으면 훨씬 더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아, 나 그거 아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지금부터 요 쇼캠이 뭔지, 쇼캠 너는 무엇이냐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래요. 쇼캠은 Small Outline Completion Attach Memory 모듈의 약자다. 근데 이건 또 다르게 약자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쇼캠은 쇼캠이더라고요. 시스템 온칩 뭐 해가지고 뭐라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현재는 요렇게 요거의 약자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용으로는 HBM이고, 요거는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고 이거를 실제적으로 제조해 주는 것은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텍이 제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술 표준이고요. 이제 지금부터 자세히 요 설명을 따라가시면 금방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기존 노트북 및 소형 PC에서 사용하는 소디움, 요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예요. LPDDR5, 또 LPDDR4, LPDDR4는 이제 서서히 생산을 줄인다 그래요. 효율이 떨어져서. 요 소캠은 전력 효율성과 성능 면에서 우수한 특징을 가진대요. 그리고 요게 개발이 왜 필요한지 사실 이거 보다 보면 금방 나와요. 전력 효율성, 얘는 저전력의 특성을 가진대요. LPDDR5X D램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HBM도 D램을 적층한 거잖아요. 그죠? 얘도 D램을 요걸 사용해서 약간 변형시켜서 만든다. 전력 효율을 높였다는 거죠. 전력 효율을 높여야 될 이유가 왜 있을까요? 기존 PC는 다 이렇게 전력을 꽂아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추론용 PC가 많아지고 요만한 컴퓨터, 손바닥만한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즉시 추론하고, 혹은 또 차에 달려 있어서 자율주행을 가능케 하고, 혹은 또 로봇의 머릿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로봇 머리 안에 이 PC만한 크기를 못 넣을 거고, 그걸 또 처리할 수 있는 걸 요만한 작은 크기로 자꾸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로봇이나 뭐 차도 그렇지만 이게 전력선 그리드망에다가 콘센트를 꽂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 저전력에 특화된 작은 컴퓨터용 D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694개의 인풋, 아웃풋 단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전송과 병목 현상을 최소화한다. 단자 수가 많아질수록 한꺼번에 연산하는 양이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추론용에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소디움은 260개. 현재 여러분 PC에 있는 DDR5나 이런 것들은 260개의 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그 연결 스위치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좀 진보된 게 LPC 캠인데, 요것보다도 요게 644개니까 요거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또 얘는 탈부착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교체할 수 있어서 유지보수와 성능 향상에 유리하대요. 그러니까 뭐 우리 그 USB 뭐 이런 개념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크기가 여기 중지만 하대요. 요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만 하대요. 그러면 USB보다 조금 큰 거죠. 그죠? PC 크기는 요만하고 손바닥만 하고, 여기에 요 소캠을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기가 성인 중지 손가락 크기로 동일한 공간에 더 많은 메모리를 장착할 수 있어서 시스템 메모리 용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 그럼 요거를 개발의 목표 왜 하는지. 기존 소디움 노트북이나 미니 PC용 메모리는 핀 수가 260핀 때문에 대역폭이 제한적이고 전력 효율성도 부족한데, 기존 납땜형 LPDDR은 교체 및 업그레이드도 불가능하고, 그런데 소캠은 LPDDR5 기반이면서 모듈 형태를 유지해서 탈착식이 가능하다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높은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기존 LPDDR보다가
업그레이드가 쉬운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핵심 목표라고. 지금 개발됐다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설계를 해서 삼성,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한테 이렇게 좀 만들어 봐라라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연산을 위한 PC, 엣징 컴퓨터 디바이스가 증가하면서 필연적으로 이게 필요해진 거예요. 데이터 센터 AI 때문에 클라우드 센터가 늘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야 되니까 필요했던 게 HBM이었다면 이건 이제 추론 시장이 확대되면서 엣징 컴퓨터 시장, 로봇 시장, 자율주행 시장이 확산되면서 저절로 필요해진 D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또 우리가 제가 언제 소개시켜드린 ARM 기반 노트북 및 AI 서버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ARM은 저전력 기반 그 아키텍처의 글로벌 넘버원이죠. 넘버원도 압도적인 넘버원이에요. 점유율이 90%가 넘어가니까. 이제 X86 기반의 아키텍처로는 반도체를 안 만들어요. X86은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너무 어려움 겪고 있는 인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인텔의 몰락 뒤에는 ARM의 부상이 있는 거고요. ARM은 또 자기 스스로 지금까지 아키텍처만 제공하다가 이제 다시 반도체를 직접 설계해서 엔비디아 같은 역할도 하고자 하는 그런 야심을 지금 품고 있는 상태고요. 하여튼 ARM 기반 노트북과 엔비디아의 그래스 CPU 기반 여기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고요. 쇼캠은 X86, 요게 이제 인텔 거죠. 인텔 기반이 아닌 ARM 기반 고성능 시스템에서 LPDDR5와 4세대 D램 기술을 결합하여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고요. ARM은 ARM 및 AI 기반 시스템에 적합한 새로운 메모리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고. 이걸 누가 하고 있다고요? 엔비디아가 하고 있다고요. 왜 한다고요? 추론 시장이 늘어나서 그렇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추론 시장에 들어가는 PC들은 콘센트를 전력 그전 그리드망에 못 꽂으니까 저전력이 중요하고 추론을 빨리 하려면 입출고 단자가 굉장히 많아야 되고 그래서 핀수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엔비디아가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최초로 이게 장착될 것은 어디일 걸로 예상되냐고요? 이번에 젠슨항이 세스에서 얘기했던 원래 출시된다고 하는 엔비디아의 개인용 PC가 이런 PC 아니에요. 추론용이나 AI용에 전문화된 손바닥 크기만한 요 PC에 이게 장착이 될 가능성이 크고 엔비디아의 이 PC는 언제 나올 것 같냐고요? GPU 행사하는 그 무렵이 되면 나올 가능성이 로드맵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그때가 되면 이 소캠이 많은 엔터사의 회사가 되면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어쩌면 지금도 끼치고 있는지 몰라요. 최근 들어서 그쪽 섹터가 또 이렇게 눌림목, 딥시크 관련된 리스크를 반영한 다음에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고성능 컴퓨터 및 데이터 센터에서 활용을 하게 될 것 같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해졌어요. 야, 그러면 일반 PC의 메모리가 줄어들면 이게 카니발라이제이션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반도체 시장 전체에 한국이 잘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체의 성장을 견인할 만큼 큰 이슈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 쇼캠하고 메모리 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시장 확대인가 카니발라이제이션인가. 쇼캠의 등장과 AI 고성능 컴퓨터의 트렌드는 메모리 산업의 총 시장 크기를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 같이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카니발라이제이션은 국민들 혹시 모를까봐 이제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식인 뭐 이런 거에도 있고 하여튼 동족끼리 잡아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PC용 메모리가 안 팔리게 될 가능성. 그게 카니발라이제이션이죠. 그죠?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차로 치면 뭐 소나타 판매량이 늘면 그랜저가 줄어들면 어떡하나. 아반떼가 줄어들면 어떡하나. 이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캠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럴 가능성을 서치를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지금 전망하고 있는 거고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어요. 단순히 기존 D램 시장의 카니발라이제이션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는 인류가 인류를 잡아먹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서 출발한 단어가 카니발라이제이션이에요. 제가 영어 잘 못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초래한 것이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이고요. 소캠은 메모리 산업 확장에 기여한 이유는 엣징 컴퓨터 시장이 늘어나면서 DRAM 수요가 늘어나고 이거를 기존에 있는 PC로는 해결 못하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AI 훈련 및 추론 워크로드 일할 경우 급증해 가고 대량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해지고 오늘 또 XAI가 그록 3를 발표했죠. 지금까지 여러분 새로 나오는 AI 모델은 항상 기존 거보다가 더 뛰어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예를 들어 또 엮길로 잠깐 세자면 XAI가 그록 3를 발표했는데 와 최고다 이제 챗GPT 큰일 난 거 아니냐 뭐 딥시크 큰일 난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있다가 다음 게 또 나오면 그록보다 더 좋은 게 나올 거예요. 모든 AI 모델은 최신 출시되는 게 기존에 모든 출시됐던 기존 거를 뛰어넘는 게 출시가 돼요. 뛰어넘지 않으면 기업이 발표를 못 해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뭐 챗GPT도 새로운 모델, 엔트로피도 새로운 모델, 제미나이도 새로운 모델 계속 나올 거예요. 그죠? 나오는 것마다 기존의 기록을 뛰어넘는다 이거죠. 올림픽 마라톤 신기록이 계속 경신되고 경신돼야만이 유수에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문 얘기하다가 엮길로 좀 갔습니다. 근데 하여튼 기존 메모리 모듈 대비해서 쇼캠은 더 높은 대역폭과 전력 효율성 제한,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 데이터 센터 및 AI용 DRAM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여서 그 파이를 키울 가능성이 커진다. 메모리 시장의 파이는 커지는가? 당연히 커진다. 그러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새로운 먹거리 하나가 생기는 건데 문제는 누가 이렇게 엔비디아가 설계한 엔비디아는 팹이 없는 회사잖아요. 이걸 누가 충족시켜 주느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텍의 운명을 가를 수 있어요. 그죠? 이번에 HBM 생태계에서 삼성전자가 물을 먹어서 이게 주가가 저랬는데 이제 여기서 반전의 기회를 잡을지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여기서마저 삼성전자의 추격을 뿌리치고 엔비디아의 설계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건 지금부터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I PC 및 훈련 추론 시장이 확대되고 그래서 이게 필요하고 엣지 컴퓨터 시장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ARM의 또 기반의 데이터 센터 기반의 시장도 또 확대될 것 같고 요즘 이제 최근에 인텔이 좀 오르고 있는데 매각설 때문에 그러죠. 펀더멘탈의 호전은 아직은 전혀 기대할 게 없고요. X86은 이제 도태된 기술이에요. 너무 전력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그렇고 기존 디램과 경쟁보다는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우리 그분님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아이고 내하고 뭐 관련이 있냐. 관련 많아요. 우리 그분님들 계좌의 수익률하고 관련이 많은 어쩌면 또 이게 우리 기존의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그 메모리 반도체가 D램, 낸드 여기에다가 D램에서 파생돼간 AI용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요 HBM 그런데 요 D램에서 또 다르게 파생돼서 소캠이라는 새로운 기술 표준이 생겨가고 있고 이건 전체 D램의 파일을 요만하던 거를 이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배경에는 AI라는 추론 시장의 확대 이런 게 같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게 되면 로봇 시장도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로봇의 여기 내 부분에 요 중지로 되어 있는 소캠을 꽂았다 뺐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메모리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프로그램 새로 해가지고 이걸 여기 진짜 휴머노이드 로봇 옆에다가 쏙 끼우면 로봇이 이제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이제 그렇게까지 상상력을 확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캠에 대해서 소캠 너는 누구고 너는 우리나라의 정말 우리 산업에 대한민국의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앞으로 미치게 될지를 먼저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